사회교과서 40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급에서는 자리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리를 정하거나 혹은 앉고 싶은 대로 앉거나 뽑기를 통해서 자리를 정하는 학급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우리 반의 학급 자리 배정 규칙을 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정하고 싶나요? 소영인의 반에서도 학급 자리 배정 문제로 작은 소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자리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정하면 어떨까? 제비뽑기를 해서 자리를 정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앉고 싶어. 키 순서대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싶어. 소영인의 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네, 학급 자리를 바꾸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급 자리를 정하는 문제에서 반 친구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네, 아닙니다.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키가 크지만 앞에서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앉고 싶다는 친구도 있네요. 이처럼 학급 공동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 40쪽 아래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의견도 잘 듣는 것 중요하겠지요. 소영인의 반에서는 학급회의를 열어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소영인의 반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마다 다르므로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키가 큰 친구가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키가 크다고 항상 뒷자리에 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이 키가 클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큰 친구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앉으면 어떨까요? 학급에서 자리를 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영인의 반 친구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학급회의를 열어 자리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의논하기로 했지요. 학급회의에서 소영인의 반 친구들은 어떤 의견을 말했지요? 네, 키 순서로 앉자, 일찍 오는 순서로 앉자,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 의견은 어떻게 모아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영인의 반에서는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앞자리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앉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방법이나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의논하기로 했지요. 교과서 42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관용,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결정한 일은 따르고 실천해야 하지요. 교과서 42쪽 그림에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네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관용입니다. 관용,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키 순서로 안 짜는 의견도 좋은 것 같아. 이처럼 나와 다른 친구의 의견을 인정해 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비판적 태도인데요. 비판적 태도,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 키가 큰 친구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앞자리에 앉으면 뒤에 앉은 친구가 칠판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네, 관용처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사실이나 의견을 따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적 태도입니다.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다음과 같은 태도를 양보와 타협이라고 합니다. 양보와 타협,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 친구의 상황을 배려해주고 협의를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양보와 타협의 자세도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함께 결정한 일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한 일은 잘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자, 이렇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교과서 42쪽에 밑줄을 치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용. 두 번째, 비판적 태도. 세 번째, 양보와 타협. 마지막으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마무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와 그 의미를 바르게 연결해 보세요. 1번 관용, 2번 비판적 태도, 3번 양보와 타협, 4번 실천입니다. 기억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 니은은 함께 결정한 일을 따르거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 디귿에는 사실이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따져 살펴보는 태도, 리을에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배려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각각을 알맞게 연결해 볼까요? 첫 번째 관용은 어디에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기억이겠죠. 두 번째, 비판적 태도는 어디에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디귿에 연결하면 알맞겠네요. 세 번째, 양보와 타협은 그렇죠. 리을에 연결하고요. 실천은 마지막으로 니은에 연결하면 되겠네요.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면 관용과 비판적 태도, 양보와 타협을 하는 자세, 결정된 결과를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반에서 자리를 바꾸는 문제에 대하여 학급회의를 할 때 소영이가 한 말입니다. 소영이의 민주적 생활 태도 두 가지를 고르세요. 소영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네요.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다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소영이의 생활 태도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1번 관용, 2번 자유, 3번 실천, 4번 비판적 태도, 5번 양보와 타협. 네, 정답은 1번과 5번 관용 그리고 양보와 타협이겠죠? 관용은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입니다. 양보와 타협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각자 의견을 조정해서 갈등을 푸는 것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과 이것으로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것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네, 대화와 토론이겠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포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공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